안녕하세요. 가치양입니다. 4월 21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코스피가 0.7% 하락이 나왔고 어제보다 낙폭이 조금 더 커졌죠. 그리고 코스닥은 1.9% 거의 2%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 정말 시장이 좋지 않았었고 한마디로 어제의 연속적인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시장이 대체적으로 하락장이었는데도 반도체 관련주는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2차전지 관련주는 조금은 낙폭이 크게 나왔고 오랜만에 포스코 그룹주도 마찬가지로 크게 급락이 나왔어요.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주들 오늘 크게 급락이 나왔고 LNF도 마찬가지고 첨보는 그래도 선방을 했었네요. 반대로 포스코 그룹주였던 포스코 DX도 급락이 나왔었네요.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자, 어제하고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이틀 연속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그렇게 많은 매도는 나오지 않았어요. 단지 이틀 동안 코스피의 조정 구간에서는 개인들의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그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1000억 이상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기관은 5거래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은 코스닥이 훨씬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도 1700억의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5거래일 연속 계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하이닉스는 오늘 외국인은 그렇게 움직임이 없었지만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의외로 오늘은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던 삼성 SDI 많지는 않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60만원 이탈했던 에코프로는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었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현대로템, 삼성전자 우선주,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각각 이렇게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SK하이닉스, LG이노텍, CS윈드, 하나솔루션,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어제 미국 증시가 조금은 국내 증시와 비슷하게 좋지 않은 모습이 나왔어요. S&P 500에 0.6% 하락이 나왔고 나스닥은 0.8%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0.3%였죠. 또 반대로 반도체 지수는 그래도 어제 보합으로 마무리되었었네요. 일단 미국 증시가 조금은 흔들렸던 것이 아무래도 나스닥이 조금 더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테슬라의 영향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저께 장 마감 이후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마이너스 6%가 나왔었고 내용 중에 하나가 매출은 늘었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11.4%가 나오면서 지난해 1분기 19.2%에서 크게 감소를 했고 이런 부분이 주가의 급락으로 연결이 되었던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서는 6% 급락이 나왔고 어제 실제로 뚜껑을 열었을 때는 결과적으로 9.75% 급락으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약세로 연결이 되었던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번에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감소했잖아요. 작년에 19.2%에서 11.4%로 이것 때문에 주가가 크게 빠졌었는데 참고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 전체로 봤을 때 6%대였거든요. 6점 몇 퍼센트 됐을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에 비한다면 굉장히 준수한 수준이고 현대차도 작년에 6%가 나온 것이 이것마저도 증가한 것이거든요. 꽤 나왔을 때는 2%대도 있었고 재작년은 아마 5%대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영업이익률이 크게 떨어졌다고 해도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들 그리고 제조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에도 많은 성장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성장세가 만약에 조금은 둔화가 된다면 영업이익률은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산업이 성장 산업일 때는 영업이익률이 20% 이상도 나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 성장 산업이 대체적으로 조금 둔화되었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1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많은 제조업들을 보면 영업이익률이 10% 미만인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조를 보시고 그것에 비한다면 테슬라는 여전히 견조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2차전지 관련주의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동안 좋은 흐름이 나오던 에코프로비엠을 보더라도 오늘 6%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있고, 또 삼성 SDI도 2%, 에너지솔루션도 1.5%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강세 흐름이 나왔었던 포스코 그룹주들, 포스코 퓨처엠도 6%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게 전반적인 테슬라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이것보다는 2차전지가 그동안 시장 흐름이 좋았었고 지수가 조금은 빠지는 단계에서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리고 수많은 2차전지 관련주 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했었던 하나의 업종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예요. 일단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는 정부에서 투자 지원 소식이 나왔고 그게 오늘 시장이 좋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전고체 배터리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현재 전기차 배터리에서 에너지 밀도가 높아졌고 화재 위험성이 낮춰졌기 때문에 같은 충전으로 더 많은 거리를 갈 수 있고 또 사고가 나더라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고 있고, 이 전고체 배터리는 지금 일본의 도요타 기업하고 삼성 SDI가 가장 앞서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정부에서 2030년까지 2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와 함께 전고체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겠다, 이런 목표도 발표를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한동화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 20%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고 지금 촬영 시점이 2시가 조금 안 되었거든요. 거래 대금이 4천억이 넘게 터졌어요. 자, 그리고 이수학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3.6%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거래 대금이 4천억 가까이 터졌죠. 자, 그래서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면 대체적으로 2, 3%, 많은 것은 6%까지도 급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에 비한다면 굉장히 반대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시장 상황도 좋지 못한데도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것은 확실히 정부 투자권에 대해서 모멘텀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제가 촬영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이수학이 오늘 급락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한동화성은 또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금요일장이었고 장 막판에 큰 변동성이 나왔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정부 투자권이 발표가 되었던 만큼 다음 주에도 계속 관심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추세가 죽었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6% 급락이 나오고 있어도 21선을 깨지 않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로 6% 급락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11선 위에서 견조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깨졌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동안 소재 쪽은 정말 좋은 흐름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리고 리튬 관련주들도. 그래서 2차전지를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조금은 다른 흐름이 나왔었고 정부에서 2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었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그쪽을 중심 테마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자,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조금은 눈여겨볼 수 있는 흐름이 있는데, 어제는 코스닥이 급락이 나왔지만 오늘도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어제 코스피는 소폭의 하락이 나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코스피의 흐름을 보면 같이 0.9%의 하락과 함께 코스닥을 조금은 따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의외로 삼성전자 어제도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었고 오늘은 0.3%, 이틀 동안의 합계로 봤을 때 주가가 전혀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어제 보면 마이너스 0.57%, 오늘은 1.5%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을 합쳤을 때는 주가는 오히려 상승이 나왔어요. 반대로 대형주대에서는 삼성 SDI, LG화학,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와 연관된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미한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감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가 빠지고 있다. 반면에 반도체 관련주는 오히려 어제하고 오늘을 합쳤을 때 소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 미묘한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고요. 물론 다시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반도체는 쉬어가고 2차전지의 강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 반도체가 선방을 한다는 것은 나올 수 있는 매물이 조금은 제한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조그마한 이슈와 호재가 붙게 된다면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려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어제하고 오늘 동일한 시장 흐름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곡물 사료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더 뛰어가더라고요. 대주산업이 지금 많이 빠지긴 했어도
13% 상승이 나왔었고 거래량도 많이 실렸었죠. 그리고 한일사료 이런 종목도 18% 상승이 나오고 있고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실렸어요. 자, 그런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라든지 실적적인 측면에서 기대감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단지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작년에도 그랬으니 올해도 상승이 나오겠지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주가가 널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다시 시장의 안정을 찾으면 또 언제든지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공략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만약에 정말로 시장이 본격적인 조정이 들어갔다면 그 조정이 끝나는 무렵에는 어떤 업종이 상승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계속 관찰해 보시고 고민을 해보는 것이 다음 차례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투자를 하는 업종이라든지 오늘 시장 흐름 대비 선방을 보여주었던 몇몇 업종들, 그런 업종들 계속 지켜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어제부터 시장이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단기 조정에 그칠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일단 주말에는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